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성보고등학교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맡은 저는 교사 김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학교를 개발하고 인문, 사회, 자연과학 프로그램을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로 프로그램과 진학 현황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보고등학교는 사립 남자고등학교로 한 개 학년 8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 25명을 기준으로 하면 200여 명 남짓한 학생들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가한 4학기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종합감사라든가 이후에 어떠한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우수한 사립학교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다시피 학교는 3만 평이 넘는 넓은 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왼쪽은 중학교, 오른쪽은 고등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보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 바로 종합운동장 되겠습니다. 피파가 정한 국제 축구 경기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인조잔디 구장을 갖추고 있고, 그 옆으로는 올림픽 경기장과 동일한 재료의 우레탄 트랙으로 학생들의 육상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가장 오른쪽은 농구장이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뒤로는 천연 스탠드가 구비되어 있어서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체육활동 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인관 건물은 우리 3층의 경우는 자연과학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든 과학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으며 4층에는 2만여 권이 넘는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고 5층은 300여 석의 열람실로 3년 동안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개인 좌석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관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강당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농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관 밑에는 이렇게 전교생이 모두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어느 학교에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한 5개 정도를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BLS, 바로 성보 리더스 스칼라십으로 입학 이후 가장 우수한 학교 활동을 보인 학생들 10명을 선정해서 동부의 아이비리그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자인 윤장섭 이사장님의 호를 딴 호림박물관이 바로 학교 옆에 본관이 있고 강남구 신사동에 분관이 있는데 바로 그런 호림박물관을 1년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통해서 견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문화재 전시실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관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서울대랑 독점적으로 성보고등학교가 대학 고교연계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방과 후, 그리고 동아리, 다양한 프로그램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서 멘토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하자 365 프로그램과 성보고의 별해는 밤은 다음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2월 달이 되면 다음과 같은 입학 원서를 작성해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성보고등학교에 오시고 싶은 학생들에게 특별히 성보고등학교의 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1단계는 모집 정원의 20%, 200명에 20%면 40명 정도 되겠죠. 2단계의 경우는 모집 정원의 40%, 즉 한 80명의 학생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지원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를 연속으로 일지망으로 쓰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1단계와 2단계를 떨어진다 하더라도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성보고를 일지망으로 쓰게 되면 3단계를 통해서 성보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꼭 성보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단계 일지망, 2단계 일지망 선택을 통해서 성보고등학교의 배정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쪼록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좋은 입시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보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문사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인문사회 프로그램은요,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여러분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일정은요, 이렇게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7월부터 이렇게 쭉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마스터 대회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영어 어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2, 3학년 대상입니다. 이제 100일장은요. 전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및 대회를 공지한 후에 100일장 대회를 7월 6일날 실시했습니다. 운문 한 편과 산문 한 편을 제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교과 경시대회입니다. 저희 모든 대회는 3학년이 먼저 실시됩니다. 1학기 실시되고요. 2학년은 지금 2학기 12월 24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3학년이 생기부가 1학기에 마감되기 때문에 먼저 1학기에 모든 대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사, 경제, 지리, 윤리,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 등등 사회 선택 과목들이죠. 이 과목들에 대해서 30분씩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는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국어 어휘 대회입니다. 7월 17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문사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하자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 2회에 하자자 자습거리가 배부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제작하시는 자료고요. 주로 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습거리를 90% 이상 잘 학습을 한 학생들이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인증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구역부에 등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자자 자료입니다. 시사 30번 자료네요.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파더스라는 자료였습니다.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해서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 배경과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방 하자자 365 프로그램을 제대로 인증을 받은 학생들은요. 시사퀴즈왕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학년이 8월 11일에 대회를 실시했고요. 1, 2학년은 11월 27일에 실시합니다. 이제 최근 기획 독서 캠프입니다. 1, 2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이고요. 10월 중에 참가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오리엔테이션 실시했고 그리고 1박 2일 독서 캠프를 10월 23일부터 24일에 실시했습니다. 실제 독서 캠프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라는 주제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 책을 읽고 심층 독서 활동이죠.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후감을 쓰고 또 생기부에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자하자 365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문사회 프로그램이 바로 인문전공 탑승 캠프입니다. 1, 2학년 대상이고요. 1단계로서 전체 외부 체험학습을 떠나고요. 2단계로 이제 학생들에게 논문 또는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학습을 시켜줍니다. 연구방법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별 수업과 체험학습을 7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독후감상문 2편과 캠프 소감문을 제출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생기부에 기록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문 캠프의 활동 장면이에요. 전체 체험학습 때 학생들 지금 선배들이에요. 서울유수대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이 모여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재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계열별로 시사자료를 제작하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 등등을 방문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를 방문했네요. 심리계열의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공모전입니다. 예, 회화, 만화, 그리고 일러스트 등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미술작품을 공모해서 받는 대회입니다. 9월 중에 대회를 공지했고요. 10월 30일까지 이 작품을 자유롭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학년에게는요, 또 영어 프리젠테이션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발표 대회입니다. 학생들은 PPT를 만들어서요, 그걸 발표를 하고요, 영어의 어떤 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 대상 받은 학생인데 한번 잠시만 볼게요. 예, 이렇게 잘 하고 있죠. 학생들의 실력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율동아리 탐구 발표대회입니다. 공동탐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실제로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요, 사회주의 팀이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다문화 사회와 차별금지법 이 연구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연구 방법도 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설문조사한 걸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도 해놨죠. 이 학생들이 대상을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공동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기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00일장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이고요. 참가 신청 접수와 오리엔테이션을 10월 중에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7일에 문학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도 학생들이 문예 창작 활동을 통해서 운문 또는 산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는 효사정 문학공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문 시인이죠. 이렇게 동상과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시민 시인의 시비와 함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실제 문예 창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육신묘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가을 정취를 맛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문신화탐구 발표회는요, 앞서 자율동아리 탐구 발표대회는 공동탐구이고요. 이 인문신화탐구 발표회는요, 개인탐구입니다. 예, 선생님과 함께 1대1 첨삭 지도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저희 인문사회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1대1 멘토 멘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수준 높은 심화탐구 성과물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인문사회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성보고 학교 설명회 중 자연과학 교육활동 안내를 맡은 자연과학부 과학선생 남은성입니다. 교육목표, 연간교육활동, 주요 교육활동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목표입니다. 학기 초에 학급에 게시되는 교육활동 안내자료입니다. 자연과학부에서 만든 안내자료 코팅을 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연과학대전이 교육활동으로 운영됐고요. 원래는 3월에서 4월까지 운영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6월과 7월에 운영됐습니다. 수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없다면 X, X가 있다면 이렇게 학생부에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든지, 뒤에 보시면 진로활동에 세특이 기재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육활동이 있을 예정이고요. 수학경시대, 과학경시대에 학기 중에 하나의 상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기재를 했습니다. 자연과학 캠프 수상이 없습니다. 수상이 없기 때문에 탐구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진로 세특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강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에는 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탐구 발표대회는 수상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기재할 수 없겠죠. IT 창의력 경진대회입니다. 컴퓨터 경시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탐구 프로젝트 발표대회는 2학년이 대상입니다. 과학탐구 발표대회는 1인 1탐구라는 활동을 통한 발표대회로 1학년이 대상입니다.
건립, 은빛사랑방 탐구재능기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연과학대전입니다. 다양한 대회들로 구성된 교육활동이고요. 메이커 대회부터 해서 탐구 논문 읽기, 독서광, 발명, 사진, 종이비행기 글짓기, 프리스타일 랩 UCC, 페임랩 UCC, 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오픈랩은 과학실의 문턱을 낮추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입니다. 학생 스스로 실험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실험실을 개방하고 멘토 학생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활동입니다.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다른 시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 학생은 봉사활동 시간을 받겠죠. 해당 사진 자료입니다. 자연과학 캠프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원래는 그 대학교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당 학생들을 직접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를 보시다시피 여러 전공학과들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졸업생입니다. 와서 강사로서 역할을 했고요. 1, 2학년 학생들이 참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 자료를 얻었죠. 요거는 같은 그림 찾기 같은데요. 요 왼쪽 사진이 2019학년도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2020학년도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같은 학생이 있습니다. 요 학생이 같은 학생이고요. 요 학생이 같은 학생입니다. 예, 둘 다 졸업생으로서 한양대학교, 과천대학교 각각 에너지공학과와 화학과의 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활동을 해줬고요. 자율동아리 탐구 발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제가 의미를 조금 두고 있는 활동인데요. 긴 호흡과 협업에 빨간색으로 적어두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소서 양식이 바뀔 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1월 6일 얼마 전에 탐구 발표 대회를 마쳤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긴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대회 모습이고요. 자연과학 강연의 2019학년도 자료입니다. 이렇게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분이시고요. 이렇게 나와서 직접 활동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못했죠.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했는데 마스크가 안 보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이거를 듣고 탐구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진로 활동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접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녹화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자료가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복의 별에는 밤입니다. 교내 천체 관측 행사로 이런 날에 운영했고요. 달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음력 9월 12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뚱뚱한 상현이 떴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서울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립이고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진로진학 멘토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직접 가서 다양한 수준 높은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운영했지만 2020학년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필히 운영할 거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더 다이즈 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주로 이런 주사위가 있죠. 제가 모으는 주사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주사위도 있습니다. 던져서 몇 개의 주사위가 나올지 모릅니다. 100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성보고에 오셔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성북고등학교 학교 설명회의 진로진학 교육활동 안내를 맡은
성보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김동정입니다. 저희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하고 진로 현황, 장학 안내를 안내해드리고 진로진학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퓨처 인사이드 노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진로 탐색 검사로 학생의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게 한 뒤에 직업교육, 그 다음에 학과 탐색의 날, 현장 직업 체험을 거쳐서 자신의 미래 계획을 스스로 작성해보는 퓨처 인사이드 노트 작성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기록된 미래 진로 계획서는 생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생생한 학생의 모습을 생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는 표준화 검사조차도 학생이 학년별로 형태가 다르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아 탐색 검사, 진로 발달 검사, 핵심 역량 검사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좀 더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로 이루어진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이 나면 학생들은 자신이 앞으로 있을 진로 희망에 대한 직업 현황을 조사해서 그 진로 희망의 직업 전망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직업 탐색의 날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장 직업인들에게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진로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학과로 진학을 위한 학생의 학과 탐색에 대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직접 졸업생 및 대학생 진로 교육 봉사단의 학생들을 학교로 초빙을 해서 학생이 직접적으로 그 해당하는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과에 대한 이해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항상 오는 그 직업체험 공문들이 학교에 오게 되는데요. 이 통합솔루션이라는 저희 학교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체험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역시 학생 소감문을 제출받고 그 학생 소감문을 제출받은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비전 디자인 캠프 프로그램인데요. 1학년들이 학교에 올라와서 신입생으로서 학년 말에 2학년과 3학년의 학교 생활을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의 대학 진로진학 지원단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1대1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학년들의 경우에는 2학년 말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소서를 써봄으로써 이 자소서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자란 점을 분석하게 하고 역시 대학 교육 지원단의 선생님들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알찬 3학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의 경우에는 진학지도 맞춤형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입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노력이 2018, 2019, 2020 대학 진학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는 60%에서 70%, 최근에는 70%에 가까운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제 진학률은 45%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진학률을 4년제 대학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관학구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진학 현황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우수한 재단 전입금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림 장학생, 이사장 장학생처럼 학교법인 성보학원에서 운영하는 장학생이 3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SBLS 장학금이 있습니다. 1학년 10명을 우수한 학생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줘서 아이비리그에서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상황이 호전이 되고 가능해진다면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과
동창회 장학금, 은행나무 장학금 등이 교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장학금, 우수한 장학금 운영으로 관악구 경내에 있는 학교들, 관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약 한 1.6배 정도 더 많은 장학금을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진로진학 상담에 대한 안내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로진학 정보부실이 저희 이 부실에 있는데요. 전화 연락을 통해서도 상담을 요청받을 수도 있지만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는 수업이 끝난 뒤에라도 어떤 특정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 직접 찾아와서 진로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진로에 대한 상담이 끝이 나면 이걸 담임 선생님 및 학년부장님과 함께 나누어서 학생의 추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로 진학 상담 신청서를 쓰고 그 해당하는 진로 진학 상담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고 저와 함께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그런 학과나 졸업생들 또는 현장에 있는 그런 취업을 하고 계시는 저희 학교 동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진로 진학에 대한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